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와 월별 확진자 수 모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는데 최근 일주일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중구에서는 4개동 주민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하루 울산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8월 한 달에만 1,000명 넘게 확진돼 월별 확진자 수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꼴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나온 탓입니다. 최근에는 장노년층이 주로 출입하는 중구의 유흥업소 7080 호랑나비회관과 남구 직장인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들이 방문한 또 다른 주점과 목욕탕, 자녀 유치원 등으로 연쇄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확진자 발생은 중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울산 전체 확진자의 42.3%가 중구 거주자였는데 대다수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 목욕탕과 유흥업소 이용자들입니다. 여기에 기존 목욕탕 2곳 외에 중구 유흥업소 확진자가 다녀간 중구의 또 다른 목욕탕 한 곳에서도 확진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구청은 4개 지역 주민 2만 8천 세대에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학성동, 방구 1동, 중앙동, 병영 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9월 8일까지 세대당 1명은 꼭 PCR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는 추가로 설치된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6곳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0일까지 중구 관내 공공시설 318곳의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도 긴급 돌봄으로 전환됩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들에게 선제검사 행정 조치까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구 7080 호랑나비회관 관련 확진자가 47명으로 늘었고 남구 직장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24명, 중구 옥교탕 관련 확진자는 62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서는 8월 한 달에만 1,020명이 확진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남구가 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269명, 동구 219명, 북구 141명, 울주군 99명 순이었습니다. 남구청 공무원 한 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구청 공무원 A씨는 전날 몸이 좋지 않다며 휴가계를 제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0일 구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부서 직원과 같은 시간대 구내 식당을 이용한 직원 150여 명이 긴급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구청은 직원들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과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사 내 자체 방역과 직원들의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어제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세계의 현지 법인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침체된 혁신도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시작이 신세계의 현지 법인 설립이라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울산 혁신도시의 상업시설 개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법인화를 위한 울산시의 행정적인 노력과 현지 법인화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담은 협약 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상인은 어제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운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상인은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지역의 근로자들이 울산에 주소를 두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한국도로공사에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나들목 설치를 적극 건의한 가운데 도로공사 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 등은 어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김진숙 사장을 만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범서나들목부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인 10km 구간에 나들목이 하나도 없다며 주민 건의서와 함께 나들목 설치를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이에 김진숙 사장은 두동나들목 설치에 공감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신도여객 양도 양수 사태와 관련해 울산의 대중교통에 대한 재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버스는 운용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측은 만성적자를 호소하는 반면 시민사회 등에서는 불투명한 회계 문제로 과도한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적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어 무엇보다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적립 등 불안한 상황에서 끝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은 타개돼야 한다며 양수 양도에 나선 버스 회사의 책임 있는 태도와 울산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 속에 메타버스가 큰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가 토론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와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시민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제 아바타가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십니까? 좋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무대 중앙 토론회 참석자들도 개인의 아바타를 활용해 박수를 치거나 개성 있는 의견을 표출합니다. 가상 공간을 통해 동영상이나 업무 자료 등을 홍보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월간 업무 계획 보고회를 메타버스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 내부의 비대면 회의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간담회, 기념식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코로나로 제한되거나 금지된 회의나 공연, 행사 등을 메타버스로 대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문화와 관광, 축제와 산업 등에도 적극 활용하는 등 메타버스 선도도시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시대에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시설도 이제 낯설지가 않은데요. 학교에도 이 가상현실 스포츠 시설이 설치돼서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시간, 학생들이 운동장이 아닌 가상현실 교실로 몰려듭니다. 한쪽 벽면에 펼쳐진 야구 스트라이크 존으로 아이들이 고무공을 힘차게 던집니다. 실제로 야구하는 것 같은 실감 나고 또 운동도 돼가지고 좀 재밌어요. 한쪽에선 축구 연습의 한창입니다. 골대를 향해 여학생들이 공을 차고 곧바로 점수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수십 가지 스포츠와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가상현실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에 접목돼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실 1.5배 크기 공간에 가상현실 시스템이 적용돼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자리가 안 남을 때, 날씨가 밖에도 안 좋을 때 이쪽에 와서 이용하면 재밌어요. 이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든 학년이 번갈아 가며 VR 스포츠실에서 수업합니다. 평소 체육 활동에 소극적이던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습니다.
평소 체육 수업 때 조금 힘들어하던 친구들, 좀 소외됐던 친구들도 호기심 갖고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울산 지역 학교에 설치된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초등학교 9곳과 해인학교 1곳 등 모두 10곳.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64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50곳과 중학교 30곳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가 학교 체육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임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 1조 2,354억 원을 애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16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16개 계열사 임직원들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결연시설과 소외 이웃에 온누리 상품권과 기부금, 추석맞이 선물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양 방위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의 밥콕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산 밥콕 코리아 한국지사에서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경항모 기본 설계 사업 수주와 실선 건조를 위해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밥콕과 손잡고 함정 설계 첫 번째 단계인 개념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5년 특수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함인 세종대왕함과 차세대 호위함인 인천함 등 총 9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와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울산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서희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공업고등학교가 2023년까지 개축과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주변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돼 학교 이전 후 복합복지타운 조성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이전해 부족한 울산시 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부지 제공과 신축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구청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울산시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중구청은 중구 지역은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당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산시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울산 지역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시은, 이경우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울산의 생활 필수 품목 가운데 배추와 쌀, 감자와 고춧가루 등의 물가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울산이 자체적으로 전국의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돗개를 쓰다듬다가 물린 사고와 관련해 견주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견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밭에서 진돗개를 키우던 중 지인인 B씨가 개를 쓰다듬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개의 특성상 사나운 습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만졌다가 물린 사고라며 견주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의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을 구입한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격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병원 격리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금 20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뒤 아파트와 명품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